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다시 영끌이 살아나고 있다. 불씨를 살리죠. 그래서 지금 영끌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끌한 사람들 지금 무너지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지금 어떻게든 지표상 잘 나오게 하려고 또 특단의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영끌족들 진짜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자, 기사 제목을 보면 경기 침체, 집값 급등의 경매시장 화랑, 낙찰 건수 최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왜 낙찰이 늘어났냐? 물론 매매 심리가 살아난 부분도 있지만 매물이 늘어났으니까죠. 경매 건수가 2,530건으로 작년 대비로 2분기 경매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 경매 건수가 2배 늘어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이자 부담을 못 버티고 경매로 내놓는 경우, 또는 역전세가 나서 전세금 일부 반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 반환에 따른 경매, 이런 것들. 전세금도 어차피 빚이에요. 그 빚을 못 갚아서 생겨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은행 빚을 못 갚든 세입자 빚을 못 갚든 그게 늘어나서 생겨나는 게 경매다. 근데 경매가 늘어나서 위험하다는 기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경매시장 화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경매시장 화랑이다.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건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상승세까지 예측되면서 경매시장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화랑을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경매가 2배가 됐다. 그러면은 경매시장 화랑 기사는 나왔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저게 보이죠. 경매 건수가 늘어났네? 지금 되게 위험하네? 그러면 경매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금리 누르는 것도 한계고 대환대출 해주는 것도 한계인데 어쨌든 경매 건수가 늘어나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다 드러날 텐데 그럼 PF 시장 더 무너질 텐데 경매 건수 어떻게 줄이지? 특단의 대책! 대출 연체에도 경매를 유예해주는 아주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건부이긴 하죠. 6억 이하 실거주의 경우 대출 연체에도 6개월 동안 경매를 유예해 주겠다. 빚 안 갚아도 회수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대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왜 터졌어요? 서브프라임들이 빚을 못 갚아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 회수가 안 되고 담보로 회수를 했죠. 그러면 이 담보가 경공매를 통해서 자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과도한 모기지로 빌려서 결국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다 터졌고. 근데 담보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매물이 쌓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경공매가 쏟아져 나오면 자금 회수가 당연히 거의 안 될 수밖에 없다.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드는 건 둘째치고 매물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근데 경매 유예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나와야 될 것들을 억지로 묶어놓는 상황이 된 거죠. 부실채권은 그대로인데. 그럼 은행권 자금 회수는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6개월 지면 6개월 유예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어요? 지금도 힘든데 6개월 지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획기적인 뭐 지원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 6개월 유예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경매에 안 나올 수 있게 잘 벌어봐. 잘 벌어져요? 잘 벌지 못했으니까 경매에 나온 건데? 이자 부담 감당 못할 만큼 벌었으니까 경매에 나온 건데? 즉, 당장 나오는 경매 건수만 줄이는 정책일 뿐이다. 근데 위험도는 똑같죠. 오히려 미분양 통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죠. 미분양 통계는 정확히 집계가 안 되니까. 집계가 안 되는 이유는 미분양이 났는데도 건설사가 신고 안 하면 미분양으로 집계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미분양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 미분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그만큼 축소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위험도가 축소돼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위기의 대비를 덜 할 수가 있다. 경매 매물이 이 정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경매 매물이 줄어들어서 위기의식을 덜 느끼게 만든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도. 그리고 사실 저렇게 하더라도 지금 회생 파산 늘어나고 있죠. 지금 청년층 개인 회생 파산 증가한다. 기각 막는 창원 개인 회생 전문가 팁 해가지고 왜 이 기사를 썼냐면요. 지금 1에서 4월 전국 법원의 개인 회생 사건 44,028건이다. 11.5% 증가한 규모다.
근데 이 기사가 없어요.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없어가지고 개인 회생 전문가가 개인 회생 팁 써준 데에 가봐야 그런 걸 찾아요. 의도적으로 막히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다 같이 담합해가지고 저런 위험도를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언론의 자유인데, 언론의 자유를 남발해가지고 이런 정보는 숨기고 이런 정보는 과도하게 보도해주고 경매 건수가 늘어나도 경매 시장 화랑이라고 보도해주고 말이 되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빚 갚지 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빚 탕감은 해주죠. 올 6월까지 대출받은 자영업자 90%까지 빚 탕감해줬다. 자영업자 중에서 올 6월까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 문제 터지면서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부풀어가지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지만 올 6월까지 한 2월쯤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 시작했다가, 물론 최대가 90%이긴 한데 최대 감면율을 80%에서 10%포인트 올린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은근슬쩍 이런 것들, 통신비 3개월간 일정 부분만 상환하면은 연체가 대부분 삭감된다. 여기도 거의 한 90% 가까이 삭감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빚 탕감도 들어가는 거다. 연체율이 왜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는지 아세요? 연체율 그래프 보면요, 이래요 항상. 그래서 3, 6, 9, 12월에 연체율 떨어졌다는 말 믿지 말라 그러죠. 3, 6, 9, 12월에 연체율 떨어지는 거 무엇 때문이에요? 상매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못 받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엔 1억 2천이 됐는데 내가 그 4천만 원을 신용정보회사 이런 데다 팔아버렸어. 이땡 신용정보, 고땡 신용정보 이런 거 광고 하잖아요. 그런 데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은 이제 실질적으로 1억 2천에서 4천 날린 거지만 8천만 원만 남죠. 그리고 연체율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해저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PF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 완화한다. 이게 제가 미쳤다고 그랬죠. 왜 미쳤다고 그랬어? PF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PF 정리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권에서 더 많은 PF 강력 정리해가지고 구조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즉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을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내주도록 하겠다.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빚을 내지 못하는 서브프라임들에게 프라임 등급과 합쳐가지고 자금 마련해서 돈 빌려주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이죠. 여기에 최근에 주금공에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있죠. 여기도 또 90% 빌려줍니다. 90% 한도를 확대하면서 보증 상품이죠. 보증이란 뭐다? 터지면 뒤집어 쓰는 거다.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PF 지원 대책은 2020년 92조 5천억에서 2023년 135조 6천억으로 대출 규모를 키웠지만 연체율은 0.5%에서 2.7%로 급증하고 있고, 구조 조정이 안 되니까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계속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구조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근데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낮다. 하반기 역시. 그런데 구조 조정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지원만 확대하고 있다. PF의 구조 조정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공공이나 금융기관까지 번질 수 있다. 공공은 허그나, 금융기관은 당연히 은행권이고, 지금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추진해서 발생한 PF 대출에 대해서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낸다. 이게 핵심이다. 그걸 지금 계속 살리고 있는 거야. 빚낸 사람들 살려주고, 부동산 PF 빚내서 부동산 사업하는 것들 살려주고, 다 어디서 나가냐? 주택도시기금이 왜 고갈되고 있을까요? 허구 자금이 왜 고갈되고 있을까요? LH 적자가 왜 심화되고 있을까요? 이번에 주금공까지 빼다 쓰고 있죠. 왜 주택연금까지 지금 건들고 있느냐? 왜 청약통장까지 건들고 있느냐? 그렇게 끌어다 쓰고 있어요? 예금이 바닥나고 마통을 빼다 쓰고 대출을 받아다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밥 세끼 먹으니까 문제가 없는 집이에요? 아니면 위기가 오고 있는 집이에요? 답은 다 나왔죠. 그게 드러나는 게 이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떼인 돈 계속 늘어나서 부실채권 상매가 가고 있고,
4대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말할 것도 없죠. 연체율 장난 아니고 부실채권도 엄청나게 정리하고 있죠. 요것도 템코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요 피해는 또 공공금융기관이 지금 부담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채권 매각했는데 또 매각해야 되죠. 요건 잘했고, 그 다음에 신협 부실채권 또 정리하고 있죠. 캐피탈 연체율 급증하고 있죠. 개인 연체채권을 운용사나 캐피탈에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카드사 연체액도 또 급증하고, 그러니까 신용등급 떨어지고, 즉 빚을 많이 내서 회생 파산이 늘어나고 경매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경매가 늘어나는 것을 지표상으로 막기 위해서 특단의 정책으로 경매를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매물이 6개월 동안은 더 안 보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혼란을 줄 수는 있죠. 경매 시장에 착시 현상을 줄 수는 있지만 위험도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다고 했으면은 경매까지 넘어갈 정도는 그 전에 이미 갚았어야 되는데 못 갚아서 경매까지 온 거기 때문에요. 6개월간 시간 준다고 해서 그 중에 한 5%는 살아날까요? 나머지 95%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 눈에만 안 보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저런 정책들이 나와요. 또 PF 시장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하겠다놓고서 PF 시장에 대해서 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는 게 뭐다?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는 게 뭐다? 위험한데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계속 그래서 언제 터진다는 소리냐, 언제 위기가 오냐, 지금 잘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생각 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거다. 돈을 언제까지 계속 쏟아부을 수가 있냐? 우리 정부가 부자도 아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